김승우 회장은 대학교를 중퇴하고 미국으로 이민하여 무일푼에서 시작한 여러가지 사업에서 7번의 실패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7번의 실패 끝에 4천억 원의 자산을 축적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사업은 흑인 동네에서 시작한 식품점부터 이불가게, 컴퓨터 조립 및 유기농 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자산을 탕진하였지만 지금은 1조 원의 연매출을 올리는 기업가가 되었습니다. 많은 부자들은 부유한 출신이거나 세계 최고의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김승우 회장은 우리의 눈높이에서 우리의 상황에 맞춘 조언을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의 성공 이야기는 우리들이 쉽게 공감하며 이해할 수 있습니다. 김승우 회장은 우리를 부자로 만드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그가 제시하는 1억을 모으는 방법은 그의 돈과 삶에 대한 깊은 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조언은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또한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를 잘라버리거나 목적별로 통장을 분리하여 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도 강조합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김승우 회장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와 철학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의 조언을 따르면 우리도 돈을 효과적으로 모으고 재무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1억 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1억 원을 모은다는 목표를 마음속에 굳게 먹어야 합니다.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것이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인지, 내가 그것을 위해 얼마나 노력할 수 있는지를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것에 대한 진심과 열정이 필요합니다. 가령 가난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 부자가 되고자 한다면 먼저 자신이 부자가 되어 가족을 지켜주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주는 것이 목표가 될 것입니다.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일단 마음에서부터 그것을 원하는 열망과 진심이 끊임없이 나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목표를 마음에 굳게 먹고 나면 이를 실제로 이루기 위해 행동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언어와 생각을 통제해야 합니다. 언어와 생각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긍정적인 생각과 말을 자주 반복하면서 자신을 독려해야 합니다. 일단 언어와 생각을 통제하면 이를 바탕으로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것을 위한 행동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행동은 결국 목표를 실제로 이루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노력을 지속하는 동안 반드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끊임없이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목표를 상기시키며 말과 행동을 통해 자신을 독려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꾸준히 노력하면 목표를 이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음 단계는 1억을 모으겠다고 써 붙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누가 봐도 상관이 없는 곳에 붙여야 합니다. 그러면 나의 욕망을 이해하고 응원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더 쉽게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조롱한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부를 만들고 유지하는 과정에서는 어차피 조롱을 수시로 보기 때문에 연습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조롱은 나의 부가 범접할 수 없는 경지로 올라서면 그때는 줄어들 것입니다. 따라서 무시하고 여기저기 붙여봅시다. 사실 이 두 가지가 쉬운 것 같아도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일이 행동을 바꾸는 것보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되지 못한 사람 중 대부분은 능력이나 기회가 없어서가 아니라 부자가 되겠다는 실체적인 욕심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욕심을 가지고 이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능력과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자가 되기 위한 길을 찾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가위로 신용카드를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복리의 원리를 내 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복리는 일정한 이율로 돈을 저금하고 또 그 이율에 따라서 늘어나는 수익을 말합니다. 이런 원리를 이용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돈이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복리의 원리를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신용카드입니다. 신용카드는 높은 이자율로 돈을 빌려주기 때문에 카드 빚이 계속 쌓이다 보면 점점 더 큰 돈을 갚아야 합니다. 이러한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먼저 신용카드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재물을 축적하고 부를 쌓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현재의 소득과 지출이 큰 역할을 합니다. 미래의 수익을 지금 소비하는 것은 약물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과도 비슷합니다. 재물을 축적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의 지출을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잔고가 부족한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두 달 정도는 이렇게 거지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버티면 복리의 효과가 발생해서 재물을 축적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재물을 축적하고 부를 쌓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습관적인 것입니다. 현재 소득으로만 소비하는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습관이 있으면
미래에도 재물을 축적하고 부를 쌓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 다음 단계는 통장을 여러 개 만드는 것입니다. 다수의 통장을 만들어서 돈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출을 통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로, 하나의 통장에 모든 돈을 보관하고 사용하는 것은 지출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매우 불편합니다. 월세, 전기요금, 교통비와 같은 필수 생활비와 더불어 밥값, 커피값과 같은 여유 자금을 관리할 수 있는 통장을 별도로 만들어야 합니다. 월 초에 예산을 책정하고 그에 따라 여유 자금을 통장에 넣어 놓으면 지출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통장을 여러 개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하나의 통장에서 지출을 제한하지 않고 마음대로 사용하게 된다면 지출을 제어할 수 없게 되어 큰 회사라도 파산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을 미리 계획하고 필수 생활비와 여유 자금을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개의 통장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로, 통장을 만드는 것이 번거로울 경우 봉투를 이용해서 각각의 지출 항목별로 분리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출을 예산에 맞춰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개인 금융 관리에서 통장을 여러 개 만들어서 지출을 통제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예산을 계획하고 지출을 통제함으로써 안정적인 개인 재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 관리 습관을 형성하면 재무적인 안정을 유지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1,000만 원을 먼저 모으는 것입니다. 1,000만 원을 먼저 모은 후에 1억 원을 모으는 것이 목표입니다. 1억 원은 큰 돈이지만 1,000만 원은 노력만 있다면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금액입니다. 1,000만 원을 모으는 과정에서 요령을 익히면 두 번째 1,000만 원을 모으는 것은 처음에 비해 쉬워집니다. 이 과정을 경험하면서 몇 년이 걸리더라도 목표를 설정하고 모으기로 결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000만 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노력하고 목표를 잡으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일이 지출을 기록하고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는 것은 첫 단계입니다. 일상에서 사치를 줄이고 절약하는 습관을 들이면 1,000만 원을 모으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1,000만 원을 모은 후에는 두 번째 1,000만 원을 모으는 것이 처음보다 쉬워집니다. 첫 번째 모으는 과정에서 노하우를 익히고 실패와 성공을 경험하면서 요령을 익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모으는 과정에서는 이전에 익힌 노하우를 적용하면서 보다 빠르고 쉽게 도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목표를 이루는 데 걸리는 시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1년, 몇 년이 걸리더라도 목표를 설정하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목표를 이룬 후에는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노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목표를 이루고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면서 노력하면 성취감을 느끼며 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김승우의 방법을 듣고 나서 그렇게 돈을 모으는 것에 혈안이 되어 사는 것이 애처로워 보인다고 느낄 수도 있을 텐데 김승우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돈 때문에 병원에 가지 못하고, 돈 때문에 공부를 하지 못하고, 돈 때문에 결혼을 미루고, 돈 때문에 아이를 못 낳고, 돈 때문에 늙어서 일을 찾아야 하고, 빚을 얻으러 다니는 일이야말로 돈의 노예다. 노년층의 빈곤과 자살 문제는 국내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안정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선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소비 절제가 필수적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재산의 증식과 부의 추구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부의 추구가 악인 것은 아니며 재산을 쌓는 과정에서 경제 구조와 자산 관리 방법 등을 배울 수 있습니다. 만약 1억 원을 모으기로 마음먹었다면 우선 핸드폰과 컴퓨터에 목표를 붙이고 지출 종류에 따라 돈을 다양한 통장에 넣어 놓으세요. 이후 1,000만 원부터 시작하여 조금씩 모아가면서 부의 추구와 경제 구조 이해에 대한 학습과 실제 투자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선택하는 책과 투자 방법은 중요합니다. 책은 지식을 습득하고 투자 방법은 자신의 경험과 성향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부의 추구와 경제 구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노년층의 빈곤과 자살 문제를 해결하려면 경제적 안정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재산의 증식과 부의 추구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경제 구조와 자산 관리 방법 등을 배울 수 있으며 선택하는 책과 투자 방법은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